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의 대선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지난 2020년 아산시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주차 불편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2개 기업과 2,02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맺어 1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확정된 지역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세종시 관련 공약은 크게 7가지입니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섣부른 평가는 금물이지만 실행력에 있어 전체적으로 아쉽단 반응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국회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넘게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8월 건립 로드맵이 확정된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7년 준공 가능하다는 점은 한 가지 위안거리입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올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나머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우선은 계획은 했으나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있는 총선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들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진행시키려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이런 정치 논리로 이제 국가 정책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충남의 대다수 공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천안과 아산시의 핵심 공약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모로 전환되는 위기는 있었지만 아산은 지난해 12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고 천안은 지난 3월 성완읍 종축장 이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다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비롯해 GTX C노선 천안 연장 공약 등은 앞으로 눈여겨볼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2개 기업과 2,02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캠트로닉스는 청송 농공단지 1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식각제조 시설을 증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최소 5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기업인 레이크 테크놀로지는 미래산업단지 7,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기금속 전구체 소재 공장을 2027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역시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에서 공주시 탄천면을 잇는 총 연장 23.4km 길이의 연결도로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통행거리가 7.6km 단축돼 KTX 공주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만든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사 있는 바닥으로 주차가 불편한 데다 외곽 지역에 위치하면서 좀처럼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아산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공영 주차장입니다. 개장 초기 불거진 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보조 장치를 설치하고 아산 시민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줘 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차장 전체 면수는 29면, 2021년 월 평균 정기권 등록 건수는 4.5건, 지난해에도 5건으로 17%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역시 1, 2월에는 각각 3건, 3월 9건, 4월 5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5월달에는 총 3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평평하지 않은 주차장 바닥. 경사가 있는 데다 좁은 주차 자리로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시내권과 1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점도 외면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울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할 때가 많이 어려운 걸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바퀴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집이랑 거리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신도시나 시내권에 주차가 가능한 곳들은 캠핑카로 꽉 찬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정작 캠핑카 이용객들에게 외면받으며 허울뿐인 전용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 일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는데요.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두 기관이 최종 합의에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식품비의 경우 시에서 제안한 대로 두 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대로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한 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경우 각 기관별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까?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750억 원. 이 중 식품비와 추가 지원금은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두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 지원금 44억 원은 전액 세종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 298억 원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로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우수 농산물 추가 지원금 신설로 지역 농가 활성화와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9일 아산 배방 YCT 경로당에서 노인회 설립 1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임광자 노인회장이 우수시민 표창을 받았으며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수건사업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준 김미영 시의원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등 어버이날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앱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금 결제 선택폭과 택시 호출 편의를 높이고 지역 택시와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택시 호출은 기존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요금 자동 결제가 가능해 택시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달에 실시한 올해 첫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초졸 63명, 중졸 171명, 고졸 708명 등 총 942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82.13%입니다. 합격자 명단은 교육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는데요. 정작 회전 교차로 바로 앞에 기존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 교차로.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반대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 체계를 없애 교통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지만 정작 바로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지 아무래도요. 불편은 있는데 준공이 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회전 교차로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산시는 4차선 도로인데다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체계를 우선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회전 교차로 운영을 위해 신호등 체계를 전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버튼식 보행 신호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멸 신호등 변경은 버튼식 보행 신호 체계가 설치되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국 최초로 AI 인공지능 영상 센서를 활용해 공간 밀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한 손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겼습니다. 세종을 담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 이면의 기술을 살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레 1,500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도로 금강 보행교. 이 넓은 공간 속 다리 상층부를 거니는 사람 수부터 하층을 달리는 자전거 수까지 플랫폼 한 번의 터치로 드러납니다. AI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카운팅 기술이 모바일 앱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 AI 인공지능 카메라로 공간 밀집도를 포착해 세종의 앱 단 한 손의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AI로 그 밀집도를 사전에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다면은 그래서 미리 모니터링해서 내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세종시 곳곳에서 수집된 CCTV 영상 데이터가 이곳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모이고 AI 분석 기술을 거쳐 실시간 카운팅돼 세종의 앱으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AI 분석 서버를 이제 더 가지고 거기서 일반 영상을 끌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람 수를 한 명 한 명 이제 AI가 세주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구축된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AI 분석을 이렇게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 86가지가 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세종N. 초정밀 위치 분석과 실시간 현장 표출 기능이 핵심인데 교통, 방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세종시 생활 데이터가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계돼 긴급 호출, 위치 조회 등과 같은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직감적인 아이콘으로 실시간 혼잡 표출 기능을 강화해 손쉽게 모션 그래픽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 세종엔 어플을 보고 많았을 경우는 안 와도 되고 좀 피해서 와도 되고 밤에도 또 사람이 없을 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웹으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모바일 앱으로 개발돼 시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용자 유입 또한 웹브라우저 버전일 때의 약 4,000명과 비교해 모바일 앱으로 전환되며 약 13,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세종 축제, 정원 박람회 등 대규모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단순하게 CCTV를 넘어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혼잡도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각종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스마트시티 세종을 한 손에 담는 세종의 앱. 새로운 미래 기술과 함께 한 손의 플랫폼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이웃은 라이프 코치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좀 불편한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중동에서 승무원 생활을 했고 3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 이제 4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인의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던 도중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인생책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를 밟고 지금 타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코치는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광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나를 찾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투영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찾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이나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근데 강의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감사함의 표시나 피드백이 제가 계속 라이프 코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연의 빛깔로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일은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아니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너무 보람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뭘 꼭 다 해준다기보다는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한 전세 피해가 수원과 안산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민 전세 보증보험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포함됐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전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북도가 3,600억 원대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로 모색과 특별자치도 시행 등을 위한 예산인데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은 처음으로 10조를 넘게 됩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챗GPT를 활용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다음 달까지 천안 문화유산 별빛 야행 특별 사진전을 엽니다. 전시된 작품은 홍대용 과학관 김종태 주무관이 1년 동안 직접 촬영한 문화유산과 밤하늘입니다. 지난 1월 천안시청을 시작으로 쌍용갤러리와 삼거리 갤러리 등에서도 순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안시가 두정역 북부 출입구 준공을 앞두고 두정 남부역 환승시설 가운데 셔틀버스 승강장을 우선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정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고 두정교의 교통체증을 초래했던 통학 차량과 택시 통행량도 분산될 전망입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우리 생활과도 밀접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앱만 있으면 내가 갈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과 더불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다양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